네, 화요일까지는 헌재가 오후 2시부터 변론기일을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오전 10시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네. 사실상 종일 재판 체제로 전환이 된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부터는 증인신문이 또 이어졌고 네. 방금 11시 56분에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순서대로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증언이 오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시부터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3시 반부터는 대통령 측 증인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3명의 증인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네,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김현태 707 특임단장 오늘 오전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첫 번째 증인인 이 김현태 단장은 부대가 국회에 처음 투입됐을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지휘관입니다. 네.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부대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부대입니다. 먼저 피청구인 대통령 측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 반대 신문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김 단장은 자신이 처음에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의원회관을 봉쇄해서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본인이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16명 정도가 진입을 했고 본회의장에는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병력을 정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가 확보 내지 봉쇄였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김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지금 네. 현재 그 김현태 단장이 지금 진술하기를 증인신문에서 나오기 하기를 본인이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16명이 국회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본인이 명령을 받았고 그런 부분을 수행했다. 이런 설명을 자기가 그 상황과 관련돼서 진술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헌법재판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은 형사재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에서의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은 지시라든지 모의라든지 이런 정황이 윤 대통령, 그러니까 피소추인 측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동시에 이 사건에서 이렇게 707 단장이 얘기한 거는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내란죄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왜냐하면 내란죄 구조를 보면은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요. 네. 그 중요 임무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특임 단장이나 아니면 사령관이라고 하면은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는 자기 그 부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설명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단장의 이야기, 이제 진술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가 확보 내지 봉쇄여서 문을 닫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가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김 단장이 국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고려해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불법이라고 나올 수 있는 그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재판도 네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최대한 이건 이제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봤을 때 사실 그 707 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와서 뭐 양심 고백이랄까 자백이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부대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게 자신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걸 봤을 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가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게 단순히 가담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고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만약에 유리창을 깬 행위가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단순 가담자들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책임을 좀 지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뭐 지휘계통상 명령을 네네. 받고 본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본인이 또 지휘관으로서 또 현장에서 직접 그 부대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이 있고 또 본인의 재판이 지금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 일단 증인으로 나온 거지만 이 김현태 단장의 이 상황이 이 지위가
이 신분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치상.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돼 가지고 위헌 위법인 행위를 했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증인으로서의 의미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에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내란죄를 같이 그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우두머리가 있고 밑에는 단순 가담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에서는 약간 이중적 지위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약간 그 형사재판에서는 조금 전략을 강구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김 단장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의 말을 이끌어내야지 어쨌든 이 변론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이걸 지시라든지 아니면 같이 공모라든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지칭해가지고 통화를 안 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해야지 사실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앞서도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얘기했듯이 위치 추적은 인정했지만 그 거부를 했잖아요. 증언 거부를요. 그런 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범위에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대통령하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형법상 그 형사 재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조금 증언을 하는 거를 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